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학원에서 GRE 버버를 강의하고 있는 강사 형성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해커스 GRE 빈출 1순위에 수록된 단어 가운데서 어근과 관련된 학습법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어를 처음 공부를 할 때 너무 어려워 단어가. 이 단어를 어떻게 공부하지? 그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어근을 쪼개서 보는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거예요. 공부가 됐는데 단어가 너무 비슷비슷해. 그래서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헷갈리는 단어들을 어떻게 다시 공부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또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을 또 묶어서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첫 번째 단어 보실게요. 이거는 페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abrogat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bnegate. 딱 봐도 되게 비슷하네요. 자, 이런 거는 아까 어떻게 하면 좋다 헷갈리는 단어 중에 첫 번째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똑같아요. 어근을 다시 한번 쪼개보는 방법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 전편을 혹시 보신 분들이라면, 자, 안 보셨다면 꼭 봐주시고요. A, B라고 하는 건 away예요. 다시 없애다, 버리다, 떨어져 있다 이런 정도의 뜻이고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똑같이 쪼개졌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어근이에요. 여기. 자, 그래서 이 roge라고 하는 요 어근은 뭔가를 요구하다 또는 제한하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여기 이거는 딱 봐도 negation, 부정한다 이런 정도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쪼개시면 헷갈림을 조금은 막아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abrogate이라는 단어는 뭔가를 내가 제한했는데 그거를 없애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법안 같은 걸 제한을 한 거고 그거를 없애는 방법에서 법안 같은 걸 폐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abrogate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자,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조금 더 쉬운 영어로 바꿔 외우시면 또 단어를 확장하시기 좋습니다. 자, 만약 이거 몰라? 헷갈려? 더 헷갈려? 그러면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 단어를 안다면 조금 더 쉬운 영어로 바꿔서 외우시면 더 좋다는 거. 그래서 abrogate은 다시 말해서 법안을 폐지하다, abolish랑 비슷한 단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얘는 부정하고 자, 완전히 버려 이런 느낌이 abnegate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얘도 쉬운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abandon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어때요? abrogate, abnegate 구별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단어 세트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는 blandish, 그 다음에 brandish. 이것도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네요. 자, 그래서 얘도 자 보니까 얘도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bland에서, 그 다음에 brand에서. 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 다른 단어예요. 생긴 건 너무너무 비슷하게 생겼지만. 자, 그럼 blend라는 단어. 얘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블렌드는 첫 번째 뜻은 맛이 없다는 거예요. 맛없는, 맹맛이야, 무맛이야. 그렇게 되면 소금 쳐야 돼. 뭐 이런 느낌이 블렌드거든요. 그래서 맛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오는 뜻이 재미가 없다예요. 자, 조금 더 나가볼까요? 이 재미없다, 맛없다, 재미없다 완전히 똑같은 단어. 자, 요거는 이 단어는 시험용이기 때문에 같이 외우시면 좋아서 사실 여기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 욕심껏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insipid하고 vapid란 단어 blend에서 같이 외우면 좋다. 일단 요건 사이드. 자, 근데 이 blend란 단어가 이제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사람한테 쓴다면 부드럽다. 약간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젠틀의 뜻. 자, 그래서 이 blendish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얼러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로 얼러서 뭐뭐하게 하다. 이런 느낌이 blendish라는 단어고요. 보통 쓸 때 이렇게 blendish into 그러면은 그녀로 하여금 자, 접시 닦기를 하게 하는데 막 협박하고 으르고 이런 게 아니라 얼러서 달래서 하게 했어. 이런 느낌이 blendish다. 이런 뜻인 거죠. 반면에 이 brandish라고 하는 요 브랜드가 바로 무기, 웨폰의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칼을 휘둘렀어. 자, 이런 느낌이 brandish. 이렇게 흉기나 무기 같은 걸 휘두르다. 이런 느낌이 brandish라고 하는 단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휘두르다라고 하는 리터럴 미닝에서 두 번째로 뭔가를 과시하다, 과시적으로 보인다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뜻 이렇게 잡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역시 얘도 외우시는 방법은 원래 이게 이런 뜻이었지 라고 하는 원래 어근에서 파생을 시키시면 혼란을 조금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세트를 보실게요. 얘네는 cower하고 cow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사실상 여기 같은 어근이에요. 그냥 겁에서 같이 나온 단어예요. 그런데 cower는 이렇게 겁나서 움츠리는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cow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 소잖아요. 젖소잖아요. 그런데 동사로 썼을 때, 자, 이거를 동사로 썼을 때는 완전히 다른 뜻이 되면서 뜻은 위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온 대로 자, 이렇게 위협하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는 cower보다는 cow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헷갈릴 것 같다면 cow는 꼭 외워주시는데요. 자, 이런 거 우리가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이 완전히 품사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패턴의 단어들을 그냥 우리끼리 second meaning의 단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런 문제들이, 그런 단어들이 문제로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cow도 빈출이 됐던 단어고,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동사로 만약에 바꿔본다면 daunt, 그 다음에 intimidate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두 개가 너무 비슷한데 진짜 헷갈릴 것 같아. 그러면 많이 나오는 거를 일단은 외우시는 게 좋겠죠. cow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세트 보실게요. 자, 얘는 disinterested, uninterested. 자, 이 비교는 사실 사전에서도 이 두 개를 이제 혼용해서 쓰지 말라고 usage problem이 있는 단어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상 관심 없다라고 하는 건 이 아래 거예요. uninterested, not interested 뜻. 그러면 위에 거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어고, 얘 같은 경우는 자기의 interest를 개입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없는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오역이 되고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되냐? 사심이 없는 이렇게. 그래서 객관적인, 공정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단어 시험도 물론 많이 나오지만 해석을 일단 틀리시면 안 돼요. 관심 없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심 없는, 공정한 반드시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세트로 넘겨볼게요. 그럼 dispassionate, impassionate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방금 보신 disinterested에 비슷한 단어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자기 인트레스트를 개입시키지 않은 거였잖아요. 그럼 얘는 뭐냐?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단어도 해석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열정이 없다 이런 해석을 잘 하지 않고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공정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두 개는 비슷한 말이다. 반면에 자, 단어 시험에는 얘가 좀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조금 헷갈려요. 자, 이 임이라고 하고는 접두어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형용사 같은 데 붙였을 때 not인 거예요. not. 아니다. 이런 뜻으로. 근데 그거 말고 동사형에 붙이면 얘가 make의 뜻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봤을 때 열정이 없는 거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함정인 거죠. 자, 근데 이 단어를 보니까 이런 단어가 또 있는 거예요. impassioned라는 단어. 자, 그럼 얘는 뭐냐라고 봤더니 바로 얘가 동사였던 거예요. impassion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열정을 아까 동사형 만들 때 make라 그랬잖아요. 열정을 만들다 라고 하는 단어가 impassion에 있는 것이고, 거기서 파생되는 형용사가 impassioned라서 이 단어가 열정적인이란 단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im을 붙여서 이거를 not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impassion에서 나온다고 봐주시면 오히려 좋겠어요. 그래서 impassionate이라고 썼을 때 얘가 열정이 없는 게 아니라 열정이 있는 이란 뜻이라는 거 따라서 조심하셔야 되겠죠? 열정적인이에요. 결론은 자, 여기 이미 없어도 passionate도 있어도 그 다음에 앞부분에 자, 뒷부분이 ed로 바뀌어도 모두 다 열정적인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비교해 보셨을 때 dispassionate은 객관적인, 공정한 이란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정을 그럼 보이지 않는 거는 어떻게 만드나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다가 this를 붙여주세요. 그럼 disimpassioned 그러면은 열정이 없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네요. 자,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exceptional하고 exceptionable인데요. 이거는 그냥 exception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외가 있고요. 두 번째가 반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외는 알았는데 반대는 몰랐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 형용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exceptional은 예외적인 탁월한, 자, 그 다음에 exceptionable은 반대될 수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외될 수 있는 이런 뜻이 아니고 반대 이의제기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헷갈리지 않겠죠? 네. 자, 구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faction과 malefaction인데 요 두 단어는 시험에서 섞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태가 비슷하다고 무조건 섞어내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시험을 내기 위해서는 품사가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품사도 일치하는데 생긴 것도 비슷해. 이런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구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faction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왔던 단어예요. 워낙에. 이거는 face라는 이 루트가 원래 do의 뜻이에요. 자, 뭔가를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모였어. 이런 느낌에서 나왔나 봐요. 그래서 faction이라는 단어는 일단 파벌이라는 단어로서 중요한 단어예요. 자, 나온 김에 형용사도 보시면 파벌적이다 그럴 때 이렇게 factional 또는 factious 이렇게 단어가 파생도 돼요. 자, 이거는 이제 파벌이에요. 근데 아까 파세르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do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malefaction이죠. 전혀 연관 없는 게 아니에요. mal이라고 하는 건 부정의 뜻이거든요. bad의 뜻이고 얘는 do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인 거야. 원래 단어가. 아시겠죠? 그래서 malefaction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자, 쉽게 바꾼다면 wrongdoing 약간 이런 뜻 또는 범죄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런 게 범법행위예요. 그런 게 malefaction 이렇게. 자, faction과 조금 다른 뜻. 둘 다 안 좋은 느낌이지만 다른 의미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개는 시험에서 섞어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고요. 자, 다음 짝으로 넘겨볼게요. 자, 여기서는 fitting하고 fitful이에요. 자, 이것도 사실상 보면 fit라는 단어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적절한, 적합하다. 자, 이런 형용사, 동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적절함이라는 캐러고리 안에 있는 뜻이라면 명사로 갔을 때 완전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anger fit, rage fit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때는 발작이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발작. 그래서 fitting은 적절한이에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아는 뜻이야. 그런데 자, 밑에 보시면 fitful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발작에서 나온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 어저께 a few hours fitful sleep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잠을 잘 잤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잠을 못 잔 거야. 이런 거죠. 자다 깨다 발작적인 연속성이 없는 broken 되는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 GRE 시험에서는 사실 좀 섞어냈던 단어긴 해요. 아셨죠? 그래서 구별을 꼭 해주시기 바래요. fitting하고 fitful은 동의어가 아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다음 단어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는 flounder하고 founder이죠. founder는 우리 명사로 어떻게 듣습니까? 창시자 이런 뜻으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사로 썼을 때 founder는 sink랑 똑같아요. 배가 침몰, 실패 약간 이런 거는 founder. 그다음 flounder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비즈니스에서도 많이 쓰지만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사람이 막 어떻게 막 바둥바둥거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flounder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쉬운 영어로 바꾼다면 struggle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이 둘은 사실상 해석만 좀 해주시면 되고 자, 만약에 헷갈린다면 아까 좀 더 많이 나오는 단어 그걸 우리 외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flounder이라는 단어니까 얘는 해석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니까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세트로 넘어가 보시면요. 자, 여기 flout하고 flaunt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둘은 시험에서 많이 섞어냈다.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헷갈린다면 시험에도 많이 나온 단어는 flout라는 단어예요. flout. 이거는 원래 뜻이 flute. 피리 불다 여기서 나왔대요. 근데 이게 소리를 내면서 뭔가 무시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같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이 flout라고 하는 단어는 무시, 경시하다 해서 disregard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법을 무시했어. 이렇게. 또는 무시하다라는 단어 중에서 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defy라는 단어도 비교적 출제가 많이 됐던 단어입니다. 근데 반면에 flaunt라는 건 뭐냐면 자랑 과시하다. 그렇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그녀가 그 의원과의 affair를 아주 공공연히 과시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 자, 그게 flaunt예요. 얘는 어근은 따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자, 우리 헷갈리면 어떤 단어 많이 외운다? 더 많이 나온 단어 외우시면 더 좋단 말이에요. 그거는 flout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무시, 경시 이렇게 해서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트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는 gall하고 gall 이렇게. gall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담즙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담즙, 쓸개즙이라고 하는 거 간과 관련되는 이 부분이 옛날 사람들은 화랑 관련된다고 봤대요. 그래서 이 g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갔을 때 화, 짜증나게 하다 라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t galls me 그러면 나를 짜증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 그대로 써 있죠. 네. 자, 그런데 그 반면에 이 gall 이거는 원래 단어가 gallet이라고 하는 식도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꿀떡꿀떡 삼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gall. 그 속이기 되게 쉬운 놈이야. 이런 게 gall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사로는 속이다. 그 다음에 형용사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형용사로 썼을 때 gullible 이라는 단어 쓰는 거죠. 그럼 이게 잘 속아. 바보같이 잘 속아. 이런 느낌이 gullible. 자, 그 다음에 얘도 형용사 그럼 써볼까요? 형용사는 얘는 galling. 이렇게 해서 화, 짜증나게 하는 이런 식으로 단어가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단어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impudent하고 imprudent. 이것도 되게 한 끗 차네요. 자, 그런데 얘는 원래 prud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원래 현명한, 신중한이라는 단어고 그냥 그 단어의 반대예요. 그게 imprudent 이렇게. 현명, 신중하지 않은 이런 뜻인 거죠. 반면에 impudent이라는 건 여기에 요 뜻이 ashamed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창피함이 없이 행동하는 모습이다. 이런 느낌이 impudent 이렇게. 그래서 얘가 건방지고 무례해. 버르장머리가 없어. 이런 느낌이 impudent 이렇게 단어가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알고 보니까 어근이 다른 애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둘은 막 엄청 섞어내고 이런 건 아니고요. 단어만 그냥 형태적으로 구별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세트를 살펴볼게요. 자, 얘는 많이 섞어낸 짝이에요. 그래서 ingenious가 있고 ingenuous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자, 발음에서 가져올게요. 우리 천재 뭐예요? genius잖아요. 바로 그 genius에서 나온 단어가 위에 단어예요. 그래서 천재적이야, 독창적이야, 기발해, 발명의 재주가 있군. 이런 게 ingenious고 명사가 ingenuity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얘는 그 안에서 태어난, 자, 그래서 우리가 왜 native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naive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 naive가 무슨 뜻이죠? 순진한 요거잖아요. 그거랑 완전히 같은 어근이면서 뜻도 비슷하죠. 그래서 naive를 좀 어렵게 쓰면 ingenuous, 순진한, 솔직한 이런 단어가 ingenuous다. 자, 구별할 수 있겠죠? genius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ingenious라는 단어 생각하실 때. 자, 그 다음 짝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시면 inveigh랑 inveigle. 자, 요것도 섞어낸 적이 있다는 거죠. 단어가 너무 비슷하게 생겼고 품사도 동사로 또 동일하네요. 얘는 이 뒤쪽이 어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vehicle 같은 그런 단어랑 똑같은 어근이고, 자, 이게 carry 한다는 뜻이고요. 얘는 뒤쪽이 역시 어근이에요. 근데 이거는 beguile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혹시 모를 수도 있죠. 자, 이거는 속이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뒤를 기억해 주시면 단어 암기하시기가 조금 좋아요. 자, 그럼 인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렇게 보내는 거야. 운반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그게 비난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난을 퍼부어 이런 느낌이 inveigh라는 단어인 반면 inveigle이라고 하는 건 자,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 얼러서 달래서 뭐뭐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예요. 자, 우리 앞서서 이 단어 되게 비슷한 거 봤어요. 자, 이게 뭐였냐면 앞에 나온 세트 중에서 brandish, blandish 이 세트 기억나세요? 네, 거기 나왔던 바로 blandish랑 비슷한 단어예요. 둘 다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inveigle, 그 다음에 blandish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막 으르고 겁박하고 협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듣기 좋은 말로 얼러서 뭐뭐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별 요령은 얘는 어근이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invade, inveigle이라고 하는 거 구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어로 한번 넘겨볼게요. 자, 이거는 momentary랑 momentous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moment의 뜻이 순간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1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아예 어떤 뜻이 있어요? 중요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헷갈리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일시적인, 순간적인 이런 거 할 때는 momentary. 자, 그러면 헷갈릴 것 같아. 그러면은 붙여 외우세요. 자, 뭐랑? 얘랑 같은 애랑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ARY로 끝나는 형태. temporal은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끝나는 게 일시적인이고요. 그 다음에 momentaus라고 말하는 건 중요, 중대한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도 많이 나오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이 중요성이라는 단어의 뜻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consequence예요. 그럼 우리가 as a consequence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은 결과라고 하는 거 전부 다 알고 있죠? 근데 결과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중요성이라고 하는 뜻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로 썼을 때 중요, 중대한이란 단어가 자 바로 이렇게 consequential이라는 뜻으로 많이 나왔어요. 하차는 inconsequential. 네, 그래서 momentous 외우실 때 같이 외우시면 훨씬 더 좋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momentary하고 momentous가 헷갈릴 것 같아. 그러면 momentary, temporary 붙여서 외우시는 게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opportune하고 opportunistic이란 단어잖아요. 자,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회, opportunity, 기회주의적인 opportunism 이런 거 거기서 나온 형용사가 얘예요. opportunistic, 기회주의적인. 그러니까 얘는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단어에서 파생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opportune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얘는 이 OB가 이게 앞에 있는 접두어가 방향성을 뜻해서 그쪽으로 이런 뜻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폴트예요. 폴트가 뭐예요? 항구. 그러니까 항구 쪽으로 배가 가는 거야. 이런 느낌에서 그러니까 좋은 어떤 느낌을 준다는 거죠. 이제 안전한 곳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opportune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식의 적절한이라는 원래는 to the port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opportune 시기 적절한이라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단어. 자, 그래서 얘는 timely라고 하는 자, 쉬운 단어로 바꾸실 수 있고요. 두 개는 섞어내진 않아요. 왜냐면 opportunistic이 워낙에 많이 알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형태가 비슷해서 묶어놓은 거일 뿐 두 개를 막 섞어내진 않았다는 거. 하지만 헷갈리지 마시고 꼭 구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세트로 가볼게요. 보시면은 ostentatious, ostensible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앞에 있는 루트가 전부 다 show라는 그런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단어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ostentatious는 자랑 과시를 하는, show off를 하는 이런 느낌이 ostentatious. 자, 이 단어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시면 안 되는 약간 어떻게 보면 기본 단어라고 볼 수 있고요. 자랑 과시적인.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단어를 보시면 ostensible이라고 하는 건 자,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이라는 seeming이라는 단어를 show는 되는 약간 이런 느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이벨리가 붙어서 요거를 조금 어렵게 쓰는 게 ostensible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에는 이라 그럴 때 아마 문장에서 seemingly라는 표현 보실 수 있잖아요. 이거를 때로 조금 어려운 텍스트를 보시면 부사를 써요. 그대로. 예, 그래서 ostensibly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의 뜻이다. 그래서 외울 때는 그냥 ostensible, seeming 이렇게 같이 외우시는 게 훨씬 좋겠죠. 이 둘도 섞어내진 않아요. 아시겠죠? 예, 그냥 단어만 구별을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pretentious하고 portentous하고 자, 구별해 볼게요. pretentious는 단어가 pretend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뭐뭐인 척하다 이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pretentious하다 그러면은 뭔가 좀 허세 부린다. 자, 그 다음에 말이 pretentious하다 그런 말을 부풀려서 한다. 이런 두 가지 정도의 뜻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자랑 과시하는 사람한테 말이 부푼 호언적인 자, 이런 뜻이 이제 pretentious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방금 나온 자, 뭐랑도 사실은 비슷한 단어다. 방금 우리가 본 거 ostentatious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그거랑 사실은 비슷한 말이 pretentious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ostentatious가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폴텐터스라는 단어는 그럼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이 폴텐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폴텐트가 원래 단어로서 전조징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조가 되는 그냥 나오는 뜻인 거죠. 폴텐트에서 나오는 형용사형이니까. 그런데 이 단어 잠깐 잘 들어보세요. pretentious, portentous.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두 개를 섞어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portentous라는 단어에 없던 뜻이 생긴 거죠. 바로 그 없던 뜻이 뭐냐면 여기 있는 호언적인.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거들먹거리는 이라고 되어 있는 뜻 보이세요? 그 뜻을 얘가 추가적으로 갖게 된 거예요. 원래 뜻은 뭐냐면 요거 전조가 되는 불길한 얘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바로 거들먹거리는 호언적인 과시적인 이라고 하는 뜻이 더불어서 나오게 됐다. 나오게 된 배경은 발음이 비슷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결과적으로 시노님이 될 수 있어요. 시노님이.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세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retribution하고 restitution. 사실 이것도 섞어내는 단어는 아닌데요. 외우다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은 세트로 묶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자, 이거는 pay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pay back의 느낌이거든요. 되갚아줘 이런 느낌에서 retribution은 강한 어떤 응징, 보복 약간 이런 단어가 retribution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딱 봐도 institute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거는 세우다라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세워준다 이런 느낌에서 다시 클레임해준다 이런 느낌에서 반환, 상환이라는 단어가 restitution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중간 루트를 보시고 구별을 해주시면 되는 단어 세트가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어 세트로 왔습니다. 자, 한번 뭐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voracious고 여기는 voracious 이렇게 앞이 다르군요. 얘네도 루트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얘는 veritas라고 하는 진리를 뜻하는 루트에서 나와서 veracious는 진실한, truthful이라고 하는 거를 좀 어렵게 쓴다면 veracity, 그죠? veracious 이렇게 단어가 잡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voracious는 자, 이거 대표적인 단어 이런 거 있어요. carnivore. 그쵸? 그러면 살을 먹는 살점을 먹는 애야. 그래서 얘는 육식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vore이라고 하는 건 먹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식욕이 왕성한, 개걸스럽게 먹는. 그리고 비유적으로 쓰면은 자, 이렇게 열성이 대단한 이렇게 외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어근만 구별하면 voracious인지 voracious인지 충분히 구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단어 가운데서 몇 개를 발췌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더 헷갈리신 건 아니죠? 자, 우리 정리해보면은요, 이 헷갈리는 단어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우리가 전 동영상에서도 이용했던 방법이지만 바로 어근을 쪼개보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헷갈리는 요소는 확연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어근을 찾을 수만 있다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근을 정확하게 알고 단어를 구별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어근으로 쪼개지지 않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비교하는 단어와 놓고 봤을 때 어떤 단어가 더 많이 나오지?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많이 나오는 단어를 일단은 우선적으로 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어를 마스터하셔야 사실 GRE 시험에 고득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차근차근히 단어 공부 해나가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단어 공부 열심히 하셔서 그리고 또 다른 요소들을 보강하셔서 원하는 점수를 꼭 획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